자, 여러분 다음으로 만날 작품은 설총의 그죠? 화왕계입니다. 설총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거 알죠? 그 원효대사? 그치? 해골물 알겠지? 그거를 쓰신 그 스님의 대단한 스님의 아들이 설총이죠. 그치? 그래서 화왕계다. 꽃 중에 왕에 대한 어떤 계율을 뜻하는 거고 특징 볼게요. 설화죠. 풍자인 거 알고 있죠? 애둘러서 까는 거. 여러분 우언적 밑줄. 우언이란 말도 사실은 뭐냐면 우언 적어볼까? 풍자를 통한 교훈을 주는 것을 보통 우리는 뭐한다? 우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의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의적이다 동그라미 쳐보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우리는 우의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슬픔, 야 내가 슬픔 딱 하면 추상적이잖아. 그때 슬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럼 굉장히 슬픔이 뭔가 느껴지지. 이런 걸 우의적, 애둘러서 표현했다. 그래서 우화적인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교훈을 알 것 같고요. 화왕이 모란이고 불려시 같은 년이 장미꽃이고 충실한 아주 진국인 사람을 할미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에 대한 우의적 충간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에 대해서 살짝 비꼬면서 교훈을 주려고 충성스러운 간언을 한 사람, 이게 우의적 충간. 다시 한번 해봐. 임금에 대해서 그래서 살짝 비꼬면서 풍자 때리면서 교훈을 주려고 충성스러운 간언 말을 한 이야기다. 이게 주제죠. 누가 있겠어? 백두홍이입니다.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풍자적으로, 우회적으로, 우의적으로, 그치? 궁할 때, 무엇이 궁한디, 아니 무엇이 중한디, 궁할 때를 대비해서 말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장미는 아첨, 이런 걸 교언영색 적어볼까? 교언영색, 아주 향기로운 이야기죠.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로 화왕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시면 나 이뻐, 아름다워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긍심을 표출하는 말하기 방식.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설 읽을 때는 말하기 방식, 인물의 말하기 방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라고 그랬다. 대조가 나옵니다. 자, 서로 이 대조되는 포인트들은 거의 달달달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문제 자주 나와요. 간신과 충신이고, 거주하는 공간 자체도 하얀 눈밭의 모래사장, 맑은 바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길거리에 한길 옆에 있고요. 창망한 들판과 우뚝 솟은 산에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죠. 자, 이 작품 어디서 나와? 삼국사기에서 나온다고. 삼국유사는 일년, 승려 이련이 썼고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유학자가 썼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신문왕이 자신의 모류함을 달래려고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하자 설총이 왕에게 해준 이야기, 사실 너 왕 이렇게 정치해, 너 이렇게 미혹돼서 장미 같은 년한테, 장미 같은 놈한테 현혹돼서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의적인 거 풍자하면서 교훈 주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실제는 제목이 없었는데 이런 것도 출제 나올 수 있어요. 뭐 설총이 화왕계라는 이름을 지었다?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후대 사람들이 붙인 명칭이다라고 했어요. 저 이거 문제 나온 거 본 적 있습니다. 이 작품은 왕에게 바른 도리를 정치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꽃을 의노하여 인간 세계를 빗대고 우언으로 완곡하게 밑줄자 애둘러서 전달하고 있고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한 키워드 나온다. 이는 고려 시대의 가전체 문학과 조선 중기의 의인체, 사람이 아닌 것을 의인화하는 의인체 소설의 선구적 위치이고, 선구 동그라미, 영구 아니고요, 선구 같고요. 가전체라고 하는 거 알겠지만 고려 후기에, 알겠죠? 어떤 신진사대분들이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가짜 전기, 예를 들면은 사람이 아닌 녀석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뭐 공방전, 국순전, 국선생전 같은, 이 뒤에 공방전인가 나올 텐데, 자신들의 지적인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었던 장르인 가전체 소설과
조선 중기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소설적 기법을 썼던 의인체 소설의 선구자, 그분 원형이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앞에 건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고 뒤에 건 왜 의인체 소설이라고 하냐? 그냥 이것도 가전체 소설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소설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16세기, 15세기 이후에나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글에서 소설로 넘어오려면 인물, 사건, 배경, 갈등 구조, 짜임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이 플롯 자체가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을 보통 소설이라고 하지. 그냥 글로 줄룩 쓴 건 소설이 아니라 그냥 일기라든지 어떤 이야기 정도만 됩니다. 일정한 플롯, 일정한 흐름, 일정한 스토리, 일정한 체계를 갖춘 것들을 우리 소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선 때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려 때는 고려 소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그냥 글인 거야. 근데 약간 소설처럼 긴 글이라서 그냥 가전체의 문학이다라고 통칭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알겠죠? 근데 내가 이거 왜 알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이런 거 항상 문제 나오는 포인트죠. 한편 이 작품은 우리 꽃에 대한 소중한 사료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화왕이 모란, 알고 있죠? 엄청 크죠, 이렇게. 처음 세상에 나왔다. 모란이었다. 약간 그 도깨비에서 첫사랑이었다. 약간 그런 느낌. 향기로운 동산에 신고 푸른 휘장을 둘러 임금님을 받들어 모셨다. 바야흐로 꽃을 피웠는데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었다. 자, 시제 볼게요. 쉬었다, 왔다, 모여들었다. 다 서술체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앞부분은. 인트로 까는 거예요. 문득 아름다운 가인, 아름다울 가짜, 사람인자, 아름다운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사실은 장미꽃인데 사람이라고 의인화하고 있죠. 묘사, 인물의 묘사, 외양 묘사를 통해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붉은 얼굴, 저 얼굴 좀 붉었죠? 옷 같은 옷이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 감색 나들이 옷 대박. 감색이면 무슨 색이냐? 주황색 탈락. 방랑하는 무희처럼 춤추는 여자처럼 얌전하게 걸어 나왔다. 살랑살랑 이쁘게 나왔다. 가인은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는요 하얀 모래바닥에서 살았고요. 거울같이 맑은 바다에서 이쁘게 이쁜 것만 먹고 이쁜 것만 보고 이쁜 것만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봄비가 내리면 목욕하고 몸에 먼지를 씻었고요.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서 유유자검서 지냈습니다. 저 장미, 그대 이름은 장미. 야 그런 거죠. 간신. 전하의 높으신 덕을 듣잡고 꽃다운 침소에 그 간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아, 꼬시고 있죠. 털고 있죠. 베옷을 입고 이때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두르고 아주 소박한, 방금 장미와는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나이가 많은 여자 아니고 장부 하나가, 우리 보통 한림이 꽃이거든. 그러니까 이 온 사람이 여자로 착각해서 틀린 애도 있어. 남자야 장부 하나가 둔중한 무거운 걸음으로 아까 대조되죠? 아까 무희처럼 얌전한 걸음과 둔중한 걸음으로 대조되고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이 몸은 서울 밖 강길 옆에 사는 놈으로서 이는 백두옹이라 하옵니다. 설총을 대변하는 인물.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한 경치를 보고 있습니다. 고량진미, 아주 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그런 음식들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받들어 전하의 식성을 흡족해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 네 주변에 있는 것들인데, 그지? 또 어떤 놈은 좋은 약으로 전하의 양기를 돕고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전하의 몸에 있게 독을 제거해 올려줄 자인데, 그래서 말하기를, 여기가 포인트죠. 비록 명주나 삼배, 아주 좋은 훌륭한 옷감, 옷 만들 때 쓰는 거거든. 좋은 인재나 대비책이 있어도 군자된 자는 거적이나 띠풀이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버리는 일이 없고, 비유적이죠 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아까 뭐라고 한다? 비유적으로 뭔가 애둘러서 우의적, 아까 뭐라고 했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댄다라고 했고요. 부족함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 유비무한이다.
그죠? 준비가 있다면 근심 환자, 근심이 없다라고 했어. 전하께서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신하가 아뢰었다. 두 사람이 왔사온데 전하께서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나이까. 황이 입을 열었다. 이 찐따죠.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긴 한데 이게 남자 이게 다 이래 이게. 가인 이쁜 여자를 얻기 어렵다. 이 반성한다. 맞죠. 인정. 장부가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다. 제가 온 것은 여기서 이제 말로 죽이는 거야. 잘 봐야 돼. 여러분 대화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하의 총명이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건 너 굉장히 총명해서 제대로 된 말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어. 난 네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지. 하오나 너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네. 일반적으로 임금된 자로서는 간사하고 아참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가 드물다. 그렇지? 다 그렇다. 따라서 맹자는 옛날 성인이죠.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치셨고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임금님이 안 찾았다는 거야. 왜 자꾸 자기 특기 싫은 소리 맞아. 풍당은 난관으로 붙여 머리가 백발했다. 결국 임금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재가 쓰이지 못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로부터 이러하오니 전들 어찌하려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랑 맹자랑 풍당이랑 동격 만든 거지. 나도 똑같다.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나 그래 알았어. 너도 이렇게 눈이 옹이구멍이구나. 황이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잘못했다. 반복법. 됐죠. 대조적 성격, 꽃의 의나 우언을 통하여 여러분 우의 우언 정확하게 좀 오늘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죠? 고사를 인용했고요. 아까 봤죠? 고사. 어떤 고사? 이런 거. 맹자라든지 뭐 풍당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옛날 이야기죠. 가전적, 가짜 전기적 요소가 있고 가짜 이야기. 구토설화와 함께 의인체 설화 효시. 구토설화 이거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구토설화가 거북구자에 토끼 토자야.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와 함께 의인체 설화의 효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